LA 지역의 범죄는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의 신고를 망설이는 한인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봤자 오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와중에 한인이 운영하는 한인타운 주유소에는 또 권총 강도가 들었습니다. 심각한 구인난이 지속되면서 한국 유학생들이 구직시장에서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단기 인턴십을 통해 한국에서 영입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2월 4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LA 지역의 아파트 렌트비가 지난해보다 15.4%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은 전국 100대 도시 중 렌트비 상승률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시켰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지역 범죄는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에 신고를 망설이는 한인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력이 부족해 큰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면 출동하지 않으면서 타운 치안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절도범이 업소에 침입해 $3,000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한 50대 이모 씨. 이 씨는 경찰에 신고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출동을 하지 않거나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2명인지 3명인지 봤다 그래서 경찰에서 와서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와서 훔쳐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설비 다시 다 고치고. 경찰은 인력이 부족해 큰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면 출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운 업소에서 핸드백을 절도당한 슬리 씨도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수사하러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훔쳐간 핸드백 안에는 무려 $3,000의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가져갔어요. 가방이 없어진 거 모르고 있다고 보니 가방이 없어져서 CCTV 보니까 제 거를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오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수사를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출동 시간 때문에 한인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LAPD의 예산 삭감으로 경찰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적지 않은 경관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도 순찰과 수사 인력을 감소시켰다고 경찰국은 주장했습니다. You'll get somebody there pretty quick, but if everybody's already on something because the night is busy, that can make the call time be a little bit longer. It just depends on what's going on in the area. LA 지역에서 경찰력 부족으로 치안에 구멍이 뚫리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권총 강도가 들어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27일 저녁 7시쯤 웨스턴길 선상에 위치한 한인 운영 주유소에 권총 강도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현금을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키 5피트 10인치의 건장한 흑인 남성으로 파란색 권총을 사용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는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심각한 구인난이 지속되면서 한국 유학생들이 구직시장에서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스폰서는 물론 높은 연봉까지 제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직원을 구하기 힘들어 J1 인턴십을 통해 한국에서 영입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급격히 줄어든 미국 내 한국 유학생. 지난해만 무려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미국 전체 구인난과 맞물려 한국 유학생이 구인 시장에서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졸업하는 유학생 숫자가 줄었고 또 상당수가 졸업 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영입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회사들에서 제일 할 수 있는 게 우선 연봉을 많이 올려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할 수 있는 게 비자 스폰을 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비자를 스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고 이제는 취업 스폰서는 물론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 모두 구사할 수 있어
주류 기업들까지 영입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회사들도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젠 한국말도 잘하는 한국 사람,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고 해서 미국 회사에서도 한국 사람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직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1년이나 1년 반 기간의 단기 인턴을 한국에서 영입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사실상 중단됐던 J1 비자 발급이 지난해 말부터 다시 활발해졌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심해서 작년에는 J1 인턴으로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미국에서의 구인난과 겹쳐져서 대체 인력으로 한국에서 J1으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이 많이 미국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한인 기업들의 구인난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이 현재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됩니다. 오는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되던 격리 기간이 3일 단축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월 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를 7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우세 종화와 대응체제 전환에 맞춰 오는 2월 4일 0시부터 입국자 격리를 7일로 단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감염자도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격리 조치를 단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해외 유입 방역관리 강화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4일 후 발급된 격리 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PCR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 5일간 시설 격리 후 2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해 아프리카 11개국에서 방문하는 단기 치료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를 본 한인 2세가 많아 그동안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한국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영훈 기자입니다.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미국에서 태어나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는 한국 국적법. 더구나 만 18세 이후에는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공무원과 군인 등 미국 내 취업과 승진해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입법 예고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 이탈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국적 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인 사회에서는 개정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적 자동 말소제 등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적 이탈 의무를 모르거나 재외공관 방문이 어려워 이탈 신고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일부 국적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9월 말까지 개정 입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1월 마지막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보다 1.17% 상승한 35,131.8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89%와 3.41%씩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간 직격탄을 맞았던 기술주가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넷플릭스는 전장보다 10% 이상 뛰어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우울한 1월을 보냈다며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LA 지역의 아파트 렌트비가 지난해보다 15.4%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파트 정보 웹사이트인 아파트먼트리스트닷컴에 따르면 LA 지역의 원베드룸 렌트비 중간값은 $1,720, 투베드룸은 $2,260로 집계됐습니다.
웹사이트는 전국의 렌트비 상승률은 17.8%로 LA는 상승폭이 작은 편이지만 렌트비 수준은 전국 최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남가주에서 렌트비가 가장 비싼 지역은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으로 전국 100대 도시 중 상승률 7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북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미 백악관은 여전히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미사일 시험 발사 때마다 북미 간 대화가 이뤄졌다며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김민수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은 4년여 만에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벌이며 무력 시위 강도를 높였지만 여전히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북한의 무력 시위가 대부분 대화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며 북미 간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North Korea has been doing missile tests, dozens of them in prior administrations. And obviously we've spoken to it each time that has happened. The door to diplomacy remains open.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간주되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교를 통한 해법에 무게를 둔 겁니다. 앞서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요청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른 길을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외교적 노력과 별도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일부 언론들은 북한이 집중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국제사회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를 시사했던 만큼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에 한층 강도 높은 수위의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유수입니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김정은 정권은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곽상은 기자입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면서도 김정은은 다른 길을 가길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대화를 원하지만 동시에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 대사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한국, 일본 등과 협력해 북한 위협에 대응할 다른 옵션들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로이터 통신도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미 간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북미 정상대화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대화는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화 기조를 트럼프식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북한 요구하는 사전 조건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억지력 강화, 제재 강화 이런 쪽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이런 가운데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재무상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일본이 독자적인 추가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은 이 정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발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생산된 여러 개 미사일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성능을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이대욱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어제 북한이 이동식 차량 발사대에서 쏘아올린 중거리 미사일 화성 12형. 우리 군에 탐지된 미사일 정점 고도는 약 2,000km였는데 북한은 탄두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한 지구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는 약 800km였지만 정상 각도로 쏘면 5,000km에 달해 미국령 괌까지 타격 가능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검수 사격 시험이었다고 강조하며 정확성과 안전성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산된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성능을 확인해봤다는 겁니다. 2017년 화성 12형 시험 발사를 하며 전력화를 선언한 지 4년여 만에 다량 생산과 실전 배치가 본 궤도에 올랐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정상각도로 장거리 발사에 성공했는데 비정상각도로 재발사한다는 것은 검수가 아닌 무력 시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짧은 발사 준비 시간 때문에 기습 타격을 할 수 있는 고체 연료 엔진이 사용됐는지도 관심이었는데 불꽃의 형태와 색깔을 봤을 때 액체 연료 엔진으로 판단됩니다. 고체 같은 경우는 노즐에서 배기가스가 나올 때 거의 일자로 쭉 나와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액체일 경우에는 이렇게 스커트처럼 이렇게 노즐에서 이렇게 확산되죠.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사일 작전 핵심 부대인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찾아 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사령부가 유사시 압도적인 전략적 승리를 통해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강력한 힘이자 억제의 핵심 부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미사일 사령부가 전략적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부대라며 북한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대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미국이 안보리 공개회의를 요청했고 러시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된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며 회의가 열리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Сами нагнетают напряженность, риторику и провоцируют эскалацию. Разговоры о грядущей войне сами по себе провокационны. Вы как будто призываете к этому. 회의 중단 표결까지 요구했는데 15개 이사국 중 중국만 러시아에 동의를 하면서 결국 공개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측은 러시아가 10만 명 넘는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에 배치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건 우크라이나와 서방이란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f they refuse to do so, the world will know why and who is responsible. We urge you to assess not only Russia's statements, but their actions with clear eyes. 러시아의 네벤자 유엔 대사는 이후 우크라이나 유엔 대사가 발언을 하려고 하자 짐을 챙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와 관련해 러시아에 재차 경고했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diplomacy as the best way forward. But with Russia's continuing its buildup of its forces around Ukraine, we are ready no matter what happens. 하지만 러시아의 강한 반발 끝에 오늘 안보리 공개 회의는 별다른 합의점 없이 2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미 재무부가 미얀마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 7명의 군부 핵심 관계자와 2개 기관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전직 법무장관 출신으로 군부와 손잡고 아웅산수치 국가고문의 사법 처리를 주도한 티다우아 미얀마 대법원장, 그리고 반부패국 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지지한다면서 이번 제재에 포함된 사람들과 기관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고 제재 대상과의 거래도 모두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오늘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추천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으로 조선인이 대거 동원됐는데 일본 정부의 제출 자료에서는 이 같은 강제 동원의 역사는 제외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내년 여름에 결정될 예정으로 한국 정부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네, 브라질 남동부 지역에서 지난주부터 계속된 폭우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2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비가 당분간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집과 도로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마을에는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브라질 남동부 상파울루주에서는 지난 28일부터 계속된 폭우로 산사태와 가옥 침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Chuvas muito intensas, tá? Uma concentração muito maior do que normalmente nos dias comuns. Tá? Aqui na nossa região, em Franco da Rocha, nós temos nesse momento 12 vítimas, sendo 3 que estão com vida, né? Foram socorridas com vida, e 6 que estão em óbito. Então, no total de 9 vítimas que já foram retiradas do local. 상파울루주 정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어린이와 청소년 9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적어도 11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정부는 긴급 예산을 편성해 이재민 지원과 실종자 수색, 긴급 복구 작업 등에 나섰지만 폭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당국은 상파울루주와 미나스제라이스주 등 남동부 지역에 이번 주 내내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런 폭우는 지난해 10월부터 브라질 북동부와 남동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상파울루주의 이달 강우량은 역대 최고치를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28일에서 30일, 사흘 동안에만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무려 4억 2,600만 달러짜리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자가 LA 카운티에서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은 우드랜드 힐스 지역 쉐브론 주유소에서 메가밀리언 1등 복권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슈라이너스 아동병원이 재개발됩니다. LA시 개발위원회는 슈라이너스 아동병원을 시니어 하우징과 메디컬 오피스로 재개발하는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빌딩은 제네바 조 신경의학센터로 명명되며 메디컬 클리닉과 총 40유닛의 시니어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지역에서 불법 스트릭 레이싱에 대한 단속 법안이 추진됩니다. 헨리스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은 불법 레이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불법 레이싱 단속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차량 압류 등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잔니 시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주고 150만 달러 이상을 챙긴 간호사 2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40대 간호사 2명이 허위 백신 접종 기록을 원하는 성인에게는 220달러, 어린이에게는 85달러를 받아 백신 접종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접종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민권 인터뷰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는 시민권을 신청하고 약 10에서 12개월 정도 지난 후 보던 인터뷰 시험이 지금은 6개월에서 7개월 사이로 단축됐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시험은 앞당겨진 반면 영주권 갱신은 많이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샌디에고 북부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어제 오전 9시 46분쯤 에스콘디도와 테메큘라에서 각각 12마일 떨어진 지점을 진앙으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동은 감지됐으며 2차례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 토론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에릭 가세티 LA 시장 등 이 정치인들이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NFC 챔피언십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이슈가 되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오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무 지침을 내리기보단 이제 주민들에게 믿고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아직은 마스크를 벗을 때가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방역 지침에서는 정치적 고려는 일체 배제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